네, 예고해드린 대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성국입니다. 예, 오늘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한동훈 전 대표 예. 북콘서트 예, 현장에 예. 다녀왔습니다. 잘 만족스러우십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한 2시간 가량 됐는데 그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예. 거기 좌석이 한 200석 정도 있기 때문에 예. 밖에서 대기하면서 서서 예. 그 펜 말린 거 들고 예. 응원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예. 성황리에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책은 많이 나갔습니까? 책이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10만 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을 그래요? 듣고 있습니다. 예, 예. 베스트셀러네요. 계속 지금 뭐 좋은 예.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 예. 자, 그럼 그 얘기 나온 길에 대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 바로 대선이 대선 이야기로 아니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요. 지금으로서 뭐 있을 수 객관적으로. 있다고 보고 예. 자,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예. 당내 주류는 한동훈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뭐 정 의원님이나 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예. 어떻게 극복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정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시니까. 예. 그 저는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말씀이시죠. 예. 108명. 예. 성향을 안 드러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표현하는 뭐 예. 저격을 하거나 이러는 분들이 과연 그 몇 분에서 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예. 뭐 그분이 다시 하고 다시 이제 하고 이러는 예. 거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일정 부분 있다면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살렸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일정 부분 많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양쪽 다 표현하지 않으면서 예. 좀 그런 빠져 분이 몇 계시는 분이나 분. 된다고 보세요? 그 제가 예. 뭐 제 생각이니까 예. 이거는 뭐 제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중간지대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분이 많죠. 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뭐 40% 정도는 예. 중간지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표를 잘 안 내세요. 40%나 된다. 그 정도로 봅니다. 우리가 의원이 108명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막 탄핵 찬성 반대할 때 예. 반대한다고 뛰어갔던 분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절을 지키러 갔던 분들이나 이 항상 보면 40 정도에서 맥시멈이 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친한계라 하는 분들이 한 20이라 본다면은 오늘은 몇 분 가셨어요? 16분 오셨어요. 아, 11분 아니고요? 16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분명한 친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까지 볼 수 없지만 아, 그래도 그래요? 또 친한계지만 못 온 분도 계세요. 아, 그럼 몇 분으로 그래 보십니까? 따지면 오늘 북콘서트로 미뤄짐작하는 친한계는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는 20명 가까이 보죠. 20명을 봅니다.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16명 왔었는데 그중에 16명이 비친한계 아닌 분도 계신데. 그 20명 정도까지 저는 보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예. 그렇게 또 40명 정도는 예. 아직 이제 그 말씀하시는 예.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 계신다면 예. 나머지 한 40명에서 40명 정도는 예. 마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요?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아, 그분들의 생각은 뭐라고 짐작하세요? 그 제가 그래 저는 네.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예. 과거의 대통령 선거의 경선 과정 이런 데서 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중진 의원께 한번 여쭤봤어요. 대통령 선거 경선에 들어가면 의원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냥 예. 줄을 서느냐 예. 안 그렇다더라고요. 예. 경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끝까지 줄을 서지 않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답니다. 예. 늘. 그래서 저도 또 부산 의원님 중에 한 예. 분에게 여쭤봤거든요. 여쭤보니까 줄을 안 서는 경우가 있다고, 안 서는 숫자도 일정 부분 있다고 예. 해서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마음 좀 생각해 본다면은 예. 우리가 내가 어떤 계파에 속했다, 예. 뭐 내가 무슨 파다하는 부분에 대한 좀 마음을 표현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궁금한 거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한계가 20분이고 그분들 중간지대가 한 40분, 40분쯤 된다고 보면요. 그렇다면 네. 그 정도 숫자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헌재를 때려 부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예. 당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보수 괴멸이라는 어떤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 60명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중립이잖아요. 아니 중립이 조용한 게 중립은 아니잖아요. 표를 안 하니까. 표를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러다 표현을 하지 않고 예. 그냥 관망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친한계도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정 의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뭐 딱 표현을 하는 부분을 예. 방송에 나와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 동료 의원들 간의 관계에서도 하고 예. 안 하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느 쪽이든 이렇게 막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탁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분들이 죄송한데, 한계가 있다. 예, 마이크를 조금만 떨어뜨려 주세요. 예. 약간 깨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표를 예. 잘 정확하게 잘 안 내는 분들 숫자가 좀 한정돼 있다고 봐요. 네. 의사표현을 하는 분들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예. 친한계 빼놓고 40여 명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도 있다. 그거는 알 수가 없겠죠. 네. 어느 후보가 제일 좀 예. 가능성이 있을지를 예. 이렇게 좀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극단적인 우 쪽으로 자꾸 뛰어가시는 분들이요. 예. 그분들이 당내 주류 아닙니까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 뭐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도부는 빠지잖아요. 예. 지도부 빠진다고요? 지도부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권성동 그 세이브 코리아나 이런 데 사는 광화문 집회 같은 데 안 가지 않습니까? 거긴 안 가셔도 발언하는 거는 거의 뭐 똑같은 인식을 공유한다는 거면 뭐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인식 예. 공유라고 표현하시는 왜냐면 부분은 발언이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에 가지 않는 선을 끊는 부분은 일단 예. 그래도 예. 어찌 보면 뭐 딱 위치를 지키신다. 그래요?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발언들을 보면 그 당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안 가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간다는 거 말고 평소에 어떤 여러 사안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예. 인식을 같이 한다는 건 뭐 제 표현이 아니고 예. 그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느끼는 데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은 절대 한동훈 전 대표의 편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던데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지금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예. 이제 미래가 펼쳐질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또 대세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예. 뭐 그분들도 이렇게 대놓고 한동훈 대표를 좀 디스하는 분들은 딱 몇 명으로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죠. 예. 또 어떻게 마음이 또 표현될지. 예.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후보들이 좀 여러 명이 나와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 혼란기가 좀 있고 나면은 예. 저는 이게 분명히 현명한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음, 유권자들이요. 예, 이게 이제 내가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이재명 대표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이게 아주 냉정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왜 우리 보수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나는 이 후보를 좋아하지만 이 후보를 보냈을 때 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래 되는 분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예. 이 부분에서 실망이 되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분이 나가야 예. 이재명 대표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예. 경선부터 경선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대 잠재 주자 중에 가장 어떤 적수는 누굽니까 보시기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근데 뭐 저도 지금 요즘 보면서 한동훈 대표는 저는 당연히 뭐 최종 경쟁으로 보고요. 예. 나머지 한 분은 누굽니까? 서로 1대1로 저도 지금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김무수 장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강성지휘청의 표본으로만 들어오는 분이라는 말도 하지만 또 이제 김무수 장관에 대한 평가가 약간 좀 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김무수 장관이 지금 나오는 그 수치를 일시적인 것만으로 또 치부하기에는 그 실체가 있다. 조금 실체가 있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을 이렇게 빼버리고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분이 지금 여하튼 또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서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명태균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뭐 크게 다 비슷하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뭐 김문수 후보도 이제는 좀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 일정 부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최대 경쟁자다.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오세훈 후보님이나 홍준표 후보님 정도까지도 3강이라고 봅니다. 그 한동훈 대표 빼고 나서는 막 결론적으로는 그 3강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3강을 검찰이 그러니까 친한동훈인 검찰이 3강 중에 2명은 정리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있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법정 대응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로 명태균과는 0.00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무슨 그쪽 어떤 보도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정치적 공학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은
객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걸 가장 반길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삶을 살아왔고 예. 뭐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뭐 반길 만한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치권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담도 될 수 있잖아요. 왜 검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예. 어찌 보면 검찰을 제일 이렇게 개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를 너무나 잘 알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검찰이 문제였는지조차도 다 아는 분이 예. 어떻게 보면 친정 식구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다 작용하겠죠. 그런데 예. 뭐 그걸 떠나서 그거에 대한 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맞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뭐 세간의 어떤 평가에 대한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명태균 씨 여러 가지 자료를 지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말입니다. 예. 만약에라도 오세훈 홍준표 이 두 분의 어떤 자료를 뭐가 문제가 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면 예. 그걸 활용해 가지고 경선에 간접적 개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그냥 검찰이 그동안 검찰은 비정치적이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그까지는 인정하고요. 예. 이걸 한동훈 대표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요. 그건 뭐 연결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가 저 둘은 만약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 저 둘은 뭐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요. 이건 다 가정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장을 하니까 명태균 씨가 난 자료 다 줬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움직일 것이다는 추측만 아닌 게 가만 그렇게 뭉개고 있던 검찰이 요새 뭐죠 오세훈 시장 그 후원회장이란 분을 압수수색하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움직이는구나 이런 추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보고요. 특검까지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로서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죠? 뭐든지 특검이라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또 검찰이 그런 명태균 부분의 수사에 대한 것들을 내놓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또 하나는 명태균 스스로가 또 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놓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절대 쥐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 가부가 뭔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내놓으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또 평가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우리 당도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도 변화가 검찰의 수사 결과로 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는 부분은 사실 사법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 후보는 일단 거기서는 좀 자유로운 것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시. 자, 그러면 이제 저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요. 지금 중도층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도 극단적 우쪽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주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대선 승리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권제를 때려 부순다. 이건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좀 걱정이 되고요. 분명히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건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좀 과하게 하신 것 같고 또 근데 그 표현을 과하게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하신 건데 당이 예를 들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의 표심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옹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어떤 주류가 다 지금 극단적 우쪽으로 뛰어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 표현을 드리는 건데 대선 전략 차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라면 점점 더 어떤 대선 승리에서 멀어져가는 상황.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다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재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온건 보수라든지 우리 중도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거라 생각합니다. 담고 또 우리 당 안에서도 우리 당의 방향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법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재개와 함께 이제 이 목소리들이 더 분출되면서 더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균형을 맞춰가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더 형성이 많이 되겠죠. 그런 시점이 저는 올 거라 보고요. 올 거라 보고 그래 되면 그런 표현을 했던 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런 사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를 세게 내주기를 원하는 지지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여론이 형성되다 보면 당 내에서도 그런 발언들은 사라지면서
우리 당이 좀 중심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 승리해서 예. 후보가 된다고 해도 말입니다. 예. 지도부 교체 같은 것도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럼 이 지도부가 간다고 봐야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예. 한동훈 대표가 뭐 중도적인 얘기를 좀 한다고 쳐도요. 그 극단적인 얘기를 하던 저 지도부와 그 주류 세력이 그대로 있는데 예. 국민 선택이 쉽게 손이 가겠습니까? 이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을 옹호해 왔고 거의 왜냐하면 제가 옹호해왔다는 건 제 규정이 아니고 예. 많은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 제가 예,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옹호해왔고 예. 내란을.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혼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좀 말을 바꾼다고 해서 예. 불과 지금 한 60일 남았는데요. 예, 예. 국민들이 그래 바뀌었구나 이러고 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뭐 그 지적은 일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예.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부분들을 예. 이제는 더 이상 좀 이제 시기가 많이 도래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도부에서도 좀 더 우리 중도를 바라보는 예. 그런 관점으로 좀 당을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우리는 요청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예. 이게 대통령님의 시간이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탄핵 심판 결과가 지금 빨라야 다음 주 나온다 하면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통령 손절하는 모습 보이는 부분도 예. 너무나 지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보수층은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예. 그럼 중도에게 어떻게 다가서야 예. 되느냐는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데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 지도부가 우리 당이 이런 방향으로 갔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건 안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이나 기각을 기다리고 나서 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때 이제 우리는 설득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예. 쉽지 않다는 건 지금 아유,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예. 저 여당 입장이 상당히 어렵죠. 저희 입장에서. 예. 예. 그런데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라도 지금 여당의 그 다수파가 하고 있는 저 행위에 대해서 예. 정면으로 좀 비판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경선을 생각해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발언 같은 거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소신을 바꾸지는 않았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께서 그 지금 뭐 본인이 해왔던 말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예. 단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 예. 그 다음에 탄핵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예. 어떤 좀 미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예. 내가 비상계엄을 막았던 부분을 이걸 후회한다든지 뭐 예. 이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소신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그런데요, 그 표현을 아까 말씀하신 그 극단적 우측에 있는 사람 분들을 설득하는 데는 경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예. 대통령의 행위 때문에 어떤 막대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을 향해서 지금 탄핵 그 어떤 계엄이라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여당 대표였으니까요. 예. 이 과거에 예. 그런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의 연민을 표현하고 예. 첫 일성이요. 그게 그 중간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와 예. 대통령의 관계는 예. 너무나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관심도 많고 또 이런 데 대한 집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서 왜 대통령을 지키는데 소홀했느냐 예. 또는 왜 탄핵을 너무 서둘렀느냐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서운해하는 분들이 우리 지지층에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지층에 있는데 있죠. 제가 여쭤본 건 중도 말이죠. 예. 근데 중도가 바라볼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인간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서 소신을 꺾은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의 표현을 그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전투표제나 뭐 선관위 부정선거론 여기에도 또 명확한 선명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네. 아시겠지만은 그 사전투표에 대한 그 문제점은 예전부터 지적을 해왔었어요. 사실 법무부 장관 때부터. 폐지론인가요? 사전투표제를 바꿔야 된다는 이 방법을 그런 예. 부분을 주장을 해왔었어요. 제가 이 페이스북 자료도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관이 뭐 날인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예. 근데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주장해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요. 이게 한번 다음에- 부정선거론하고 연결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다음에 또 그 부분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